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학생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추론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 영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뭐 그리고 사회, 정치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더 그 쉽게 그 체계화시켜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먼저 여러분들께 요 부분은 추론인데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론에서 우리는 지금 이 뜻을 갖다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그렇죠,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려진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참인 정보를 근거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근거를 삼아서 올바르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론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추론과 간접적인 추론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간접적인 추론이 되겠는데, 먼저 간접적인 추론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전제에서부터 간접적으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전제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추론이라는 것은 한 개의 전제에서 한 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렇게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론보다는 간접적인 추론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추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과학에서의 법칙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직접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간접적인 추론에서의 또 유형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형에는 연역 추론, 그 다음에 귀납 추론, 기추 추론, 그리고 유비 추론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연역, 귀납, 기추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비 추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범주에 있는 대상물을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공통점을 지금 그 공통점을 이렇게 공통점이라기보다 유사점을 근거로 해서 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비 추론하고 비교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범주 내에서 대상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차이점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같은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연역 추론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렇죠?
자, 전제들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얼마만큼 지지하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100%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연성입니다. 연역법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둘 다 참이 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연적인 관계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소크라테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연역 추론은 오류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새로운 정보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타당성 부분인데요. 그 전제들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판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논증을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하죠. 판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논증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들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판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논증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건전성입니다. 건전성은 전제들 각각이 참인 명제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제들이 각각 참인 경우에만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건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타당성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판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논증이라 했는데, 자, 모순된 전제이면은 항상 결론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만 갖추었을 때에 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하죠. 철수는 남자다. 그리고 철수는 남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모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순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수는 남자다. 이렇게 또 전제를 하나 만들고 철수는 남자가 아니다. 그리고 철수는 남자이거나 영희는 학생이다. 따라서 영희는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다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 영희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순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희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논증에서도 타당한 결론이라는 거죠. 모순은 사실은 있고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잘못 이야기했는데 참과 거짓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값을 갖지 않는 것이죠. 둘 다 참, 둘 다 거짓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이 되었어도 안 되고 거짓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미적분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라고 하고 방패는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 부분은 모순 관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적분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해서 미적분 창을 막는 벡터 공간 방패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대수 방패는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수 방패를 뚫는 수열창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죠. 참과 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 요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순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소반대를 예를 들어 보면 전체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전체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학생이 7명, 선생님이 3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이 아니다 한다면 전체 전제 둘 다가 참인 거죠. 여기 또한 전제에서 하나만 참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학생이 10명이다, 선생님이 0명이다 이러면 하나만 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체는 1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둘 다 참이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는 경우는 우리는 소반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타당하면서 우리는 건전한 논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기납적인 추론은 전제와 결론에서 얼마만큼 지지하는가에서 좀 개연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번에는 소크라테스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로 옮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전제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참인 것은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귀납적 추론은 오류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는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추론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게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제가 결론을 높은 확률로 뒷받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좀 있고 관찰된 빈도나 통계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관찰된 빈도나 통계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있죠.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그 귀납적 추론에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초적인 추론은 전제와 결론에서 얼마만큼 지지하는가는 개연적인 건 똑같은데 관찰된 빈도나 통계적 사실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경험들을 통해서도 개연성으로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있죠.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지금 추론 방법이 귀납적인 추론 방법을 포함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번만 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뺀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에 대한 구분은 직접적인 추론과 간접적인 추론인데 대다수는 간접적인 추론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간접적인 추론은 2개 이상의 전제에서 간접적으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거기에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기추 추론,
그리고 유비추론이 있고, 유비추론에서는 다른 범주에서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비교는 같은 범주에서부터 대상들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연역에서는 전제에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만큼 지지하는가에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오류 가능성은 없지만 새로운 정보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요. 그 다음 논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명제들의 집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제들 각각이 참인 명제를 이야기하고, 그 전제들 각각이 참인 명제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당성에서는 모순된 전제이면은 항상 결론은 타당한 논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만 보아서는 안 되고 건전성까지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동시에 동일한 값을 가지면 안 된다. 즉 참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반대 같은 경우는 둘 다 참일 수는 있는데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기납적 추론은 전제에서 결론을 가는데 얼마만큼 지지하는가에서 개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전제를 좀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류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거고, 기납적 추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높은 확률로 뒷받침을 하는데 반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관찰된 빈도나 통계적 사실에 기반을 한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한다는 건데, 말해서 기추는 기납적 사고가 기납적 사고와 지금 거의 유사한데, 거의 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 경험들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추가 기납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